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제가 1학기 때 설명회 하면서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이제 아이들 올해 1학기 성적이 나왔죠. 그래서 뭐 아이들 1학기 성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사 같은 경우에는 28명 1등급 배출했습니다. 이제 중동고가 전체 1등급 학생 인원이 3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수업에서 1등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수업 때 통사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료 준비도 그렇고 수업 진행도 통사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인데, 아이들 중에 저한테 답장을 했을 때 한국사는 1등급인데 통사는 거의 문 열면서 2등급 받았다라는 친구들이 좀 제법 있긴 했습니다. 제가 1학기 때도 어머님들께 이 안내를 드릴 때 아이들이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거의 변수가 없지만, 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이나 아이들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사, 한국사 두 과목 모두 과목 석차 1등 학생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이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가 좀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만점자가 작년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가 만점 받아서 이제 단독 만점이었었고요. 이 법 파트가 좀 메인이 되다 보니까 제시문이나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암기도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에도 중간이나 기말에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문제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것도 좀 너무 헷갈리고, 학교 시험 볼 때에도 뭐 찍어서 잘 맞췄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헷갈려서 틀렸거나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이 중간 기말에 다 윤리 파트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중동고처럼 이과형 스타일의 친구들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 파트에서의 함정선지들, 보통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4단원에서 지리 파트의 문제가 약간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기말에 비해서는 중간고사 때에는 지리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인데요. 단원을 감안해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지리 파트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도상의 위치를 포함한 암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제 수업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이미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좀 메인 파트로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다른 학교도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1학기 때에도 기말에 근대사 파트 들어가면서 이거 중학교 때랑은 좀 체감이 다르다 싶은 느낌을 받았던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외워야 할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은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사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중간기말의 난이도를 뭐 맞추시는 게 아닌 이상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파트가 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다른 학교도 동일한데요. 역사 파트다 보니까 사료 해석하는 문제, 제시문 해석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선후관계 파악하는 순서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3-4문제 정도는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1학기 때 어머님들 중간고사 설명회 하면서 한국사는 교과서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1학기 때보다 교과서를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그 독립운동 관련된 파트 암기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마저 나가지 못했었던 국권 피탈 과정,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국권을 빼앗기는 그 과정도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앞서서 그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까지 좀 꼼꼼하게 암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통상국사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업 때 워낙에 좀 수업을 안 듣거나 자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대치동 1등 학교가 이러면은 다른 학교들은 사실 좀 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동고가 뭐 다른 학교보다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수업 태도가 좋음에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통사든 한국사든 둘 다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쌤 수업이 본인 스타일의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웬만하면은 최대한 좀 열심히 듣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수업 때 이제 정말 열심히 듣는 아이들 필기나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아이들 테스트에도 출제하고 자료로도 나눠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본인이 한번 직접 이 열심히 들은 상태에서 테스트 보고 저한테 수업을 정리하는 거랑 하고 나서 그냥 처음 듣는 느낌으로 이걸 하는 거는 좀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좀 아이들이 열심히 듣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작년 문제 기준으로 제가 전체 문항들 각각 어떻게 작년 선배 친구들 대비해 드렸는지 요약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문제들은 그 문제들 중에서도 작년 선배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문제들, 그리고 올해 우리 아이들이 좀 신경 써서 봐둬야 될 파트의 문제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파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은 3학년 과정에서는 윤리 파트로 분류되는 문제인데 이게 통사 과정에서는 그냥 법단원에 집어넣고서 법파트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법파트 내용이긴 하지만 윤리사상가의 내용들을 이 부교재에 나와 있는 두 분의 내용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법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만 아이들 입장에서 각각의 기본권 관련된 디테일한 세부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3학년들 법과정치에 나오는 스타일의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었던 문제고 작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응용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1학기 때 아이들이 응용이 되는 문제들을 좀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의 응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문제는 도표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동고 아이들한테는 좀 다수의 학생들에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숫자만 나와 있죠. 이게 문화권이라고 하는 좀 생각보다 쉬운 개념 관련해서 선생님이 그냥 개념 문제만 출제하시면 아이들이 워낙 잘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주시고서 각각의 시기마다 수치 비교하는 문제, 이 문제가 1학기 기말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출제를 하셨고 올해는 1학기 기말부터 아이들한테 수업 때 정리를 해주시고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에 친숙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3학년들보다도 우리 중등고 1학년 친구들이 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로 수업 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랑 테스트 보게 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푸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다음 문제는 그 법 파트에서 권력 분립 관련된 문제고요. 요 문제 자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대비가 되는 문제긴 합니다. 다만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강조는 하겠지만 점점 이 권력 분립 제도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응용해서 어렵게 출제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혹시라도 문제 풀 때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좀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그 윤리 파트 문제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킬러가 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가장 높은 거는 이 롤스와 노직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윤리 파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 파트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도표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신경 써서 문제 출제하실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동과 아이들 입장에서는 윤리 파트 문제를 선생님이 함정선지 섞어서 어렵게 출제하시면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1학기 기말과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선지들 유형별로 쭉 정리해서 아이들 테스트를 통해서 대비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작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었던 총 35개의 문항들 제가 각각 아이들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국권 침탈 과정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학기 기말이든 2학기 중간이든 마찬가지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주요 개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제시문들까지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주셨을 때 어떤 사건 관련된 거고 순서는 얘네 간에 어떻고 그리고 뭐 특정 부분 밑줄 친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한국사는 그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문제에는 여러 문제 실어놓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사는 1학기랑 똑같습니다. 암기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이게 좀 너무 강사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제 수업을 1학기 때 수강하셨던 어머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한국사는 암기만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 국어 영어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수학과 과학을 선행으로 끝내놓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풀이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한국사 머릿속에 교과서 집어넣고 싶어도 여러 번 읽을 만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짧은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마찬가지로 1학기처럼 잘 보기 위해서는 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수업이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 내용들 그리고 기출까지 해서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법 파트나 지리 파트의 자료 해석 문제 꼼꼼하게 유형별로 대비가 되어야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윤리 파트에서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은 변별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리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함정 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아이들이 경험을 해봤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는 것보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시험이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실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난이도보다 어렵게 매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학교 시험에서 갑자기 낯선 문제,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하더라도 이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2회차부터 매주 아이들 테스트를 진행하고 4회차, 6회차 수업 그리고 직보 때에는 학교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이 테스트랑 모의고사 문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동고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1학기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학습지가 배부가 되는 반이 있고 아닌 반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에는 없고 학습지에만 있는 내용을 출제는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머지 반에서 학습지가 배부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교과서랑 학습지의 교집합의 내용으로만 출제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특히나 일제강점기 국권피탈과정 이 순서가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표는 당연히 2회차 수업 때 바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료 해석하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는 정말 제가 경기고도 그렇고 첫 번째 주부터 아이들한테 한국사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 전반적인 테스트 결과 평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어려운 문제로 한국사에 그 외우기 싫은 내용들 꼼꼼하게 암기하고 사료 해석하는 연습도 할 수 있게끔 대비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도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매주 빈칸 나눠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한 2회나 3회 정도 더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거의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가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 1학기 때 좀 잘 보여드린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1등급을 더 많이 배출하고 싶었는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4명이나 35명 정도까지 제가 1등급을 배출할 수 있게끔 저도 2학기에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동고는 이번 주 바로 개강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개학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고는 이번 주에 개학하고 나면은 주말부터 바로 개강입니다. 그래서 SNT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낮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시대인재에서는 한 주 뒤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지만 매주 화, 목, 토에 제가 10시 이후에 아이들 본인이 수업 듣는 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길 건너 스터디 카페 룸을 좀 여러 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라도 궁금한 점 와서 저한테 질문하거나 현강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시간 맞춰서 테스트나 뭐 실전 모의고사 본다거나 질의응답할 수 있거나 하는 이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냥 횟수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어머님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방학 시간 되게 알차게 보내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남은 2학기 정말 소중한 시간 잘 보내고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